그거 아세요? 아무리 더워도 머리를 바짝 못 묶고 바람이 불면 반사적으로 손이 얼굴을 가리는 사람, 자전거 타다가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면 얼굴 가리느라 바빴던 사람, 거울 보면서 머리카락으로 턱 부분 가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고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안면윤곽에 대해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말하는 정보랑 브이로그 정보랑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병원에선 1, 2주째 70% 회복되고 한 달 되면 100%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런 정보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싹 다 긁어모았습니다. 안면윤곽의 리얼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서 수술을 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먼저 안면윤곽 수술은 얼마나 아플까요? 아무래도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진짜 댕댕 아픕니다. 누구는 이를 동시에 100개 다 뽑는 느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면윤곽은 입안을 절개해서 뼈를 깎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하다 보니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속이 엄청 미식미식 울렁거리고 목도 아프고 피 가래가 나와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퇴원 후 겨우 버스를 탔는데 울렁거려서 한두 정거장 가서 내렸다가 다음 버스 탔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주머니. 이건 출혈량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오면 피주머니를 달고 나오고 아니라면 안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더 붓기 시작하는데 3일차 정도 되면 그래도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 죽을 것 같은 통증에서 해방되면 이제 땡기미 때문에 답답한 압박통이 느껴집니다. 5일차 칫솔이 입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병원에 따라 칫솔질을 금지시키기도 한다는데요.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진 가글만 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진 처방받은 맛없는 가글로 양치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8일차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실밥을 뽑는데 진짜 수술 후 일주일까지가 헬이었을 겁니다. 참, 식사는 티스푼으로 죽이나 물렁한 거, 음료 같은 거를 먹는데 작은 죽 하나 먹는데도 1시간 30분이 걸릴 정도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안에는 상처가 봉합되어 있고 또 붓기 때문에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안 들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양치도 제대로 못하니까 웬만해서는 대충 먹게 된다고 해요. 잘 먹어야 회복이 잘 되는데 아프니까 제대로 영양 섭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병원이 말하는 한 달이면 완전 회복한다 라는 게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1개월 차에도 붓기가 아직 심하고 손가락도 1개 정도만 겨우 입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2개월 차가 돼야 손가락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딱딱한 음식은 아직 무리예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은 딱딱한 음식은 그냥 잊고 사셔야 되고 잠붓기까지 완전히 빠지려면 최소 1년은 잡아야 합니다. 병원이 말하는 한 달 완전 회복.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빡센 수술 누가 해야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추천하는 대상은 1번 살이 아니라 뼈가 주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뼈를 깎아봤자 그 위에 이 뼈를 덮고 있던 각종 지방층, 근육 이런 것들이 두꺼우면 효과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2번 피부 탄력이 충분한 사람. 뼈가 줄어들면 당연히 덮고 있던 피부와 살이 처지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피부가 얇고 말랑말랑한 편이라면 처짐이 빠르게 오고 반대로 탄력이 좋고 살성이 탱탱볼인 분들 같은 경우엔 수술을 해도 결과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해요. 3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뒤에서 설명할게요. 비추천 대상은 추천 대상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뼈보다 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가 먼저입니다. 2번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 3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 안면윤곽과 경제적 여유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병원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안면윤곽을 하면 처짐이 가속화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뼈를 받치고 있던 살과 피부가 받칠 구조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려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중력에 의해서 피부 처짐은 당연한 건데 피부를 지탱하고 있던 뼈라는 큰 기둥을 제거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죠. 탄력과 뼈 삭제량, 살성 등에 따라서 더 빠르게 처짐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처음 2년은 진짜 예쁩니다. 근데 2년 이후로 얼굴이 점점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관리 전문가였던 친구도 이 수술을 받았는데 탄력이 좋고 관리를 되게 잘했는데도 결국 마지막엔 안면거상 루트를 밟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면윤곽은 윤곽 수술비만 딱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 및 붓기 관리도 생각해야 되고 수술 2년 뒤부터는 울세라, 올리지오, 인모드, 실 리프팅 등도 알아봐야 되고 또 수술 받은 지 10여 년 이후엔 거상도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레이저 리프팅 또는 실 리프팅은 기본, 수술비보다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걸 감당할 재력과 꾸밈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관리 안 해도 누구는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건 타고난 살성과 재력과 건강이 운처럼 탁 맞아떨어진 케이스예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고 해도 모든 환자를 100% 다 똑같이 수술할 수도 없고 모든 환자는 각각 케이스가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면윤곽은 처짐이 반작용으로 항상 같이 따라오는 수술인 만큼 잘 생각해보고 더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프터 모습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탕미인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다룬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거기에서 고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